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전광훈 목사가 타락한 목사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타락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정치와 종교를 모르는 바보 같은 말인가? 전도사 황교안 장로는 왜 이토록 종교에도 정치에도 제대로 맥락을 짚지 못하는가? 시청자 여러분, 목사가 타락을 한다면 대개 아마 세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도덕적인 타락.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헌금을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유용한다든지 횡령한다든지 이런 돈 문제. 자, 두 번째는 무슨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 최근에 그저 JMS 교의 논란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목사가 휘말리는 것이라든가, 세 번째는 어떤 성경적인 타락, 이단 이런 어떤 성경의 정통적인 의미를 특별한 사욕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서 성경에 어떤 이단적 신성 모독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세 가지 타락일 것입니다. 물론 황교안 전 대표는 그런 거를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타락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당 대표일 때 전광훈 목사가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를 자신과 상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때서부터 다른 당을 만들어서 다른 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왜 국민의힘, 그때는 이제 미래통합당 이럴 때였죠. 이런 당의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문제를 왜 자신하고 상의해 달라고 하느냐. 이게 이른바 이제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목사요, 정치 목사요. 그때서부터 전광훈 목사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황교안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 전에 2019년 1년 내내라든가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철야 교회를 할 때, 이런 투쟁을 할 때는 전광훈 목사의 애국운동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었는데, 전광훈 목사가 타락하면서 변신을 했다. 이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의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정치라는 것을 모르는 것. 우선 전광훈 목사는 정치 목사입니다. 그리고 전 목사는 정치 목사가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 성직자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개입을 해서 이른바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정치적인 파워를 키우고, 그런 것들이 정치 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은 성직자로서의 의무이자,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 봤을 때는 축복이요, 이런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도의 문제에서도 공천관리위원장을 상의를 좀 해달라는데, 상의를 해서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면 되는 것이고, 의견이 안 맞으면 자신이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상의를 해달라는 말할 수 있는 권한과 어떤 입장 자체는 전광훈 목사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왜냐? 그 전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제야 보수 우파 세력의 이른바 정치 투쟁,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가두 투쟁, 이런 것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당시의 보수 우파 정당 자유한국당,
이 정당에게 커다란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보수우파 정당에게 커다란 도움을 줬고 영향력이 있는 제야의 정치 세력의 태두로서 광화문 집회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당시의 제도권 내의 정당의 대표에게 보수우파 전체 세력에게 총선의 승리와 공천 문제는 공동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협의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런 제안도 못합니까? 협의를 해서 안 되면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뜻을 관철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 이러한 정치적인 메커니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목사의 정치 활동에 관해서는 정광훈 목사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역사적인 사례를 대가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이 쌍두마차로 불리는 칼뱅주의의 이 신학자이죠. 칼뱅이 제네바 시장을 맡았던 것. 그래서 제네바가 스위스 정치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 정치에 깊숙이 관여를 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 시청자 여러분. 아니, 황교안 전 대표가 이 대표를 맡았습니다만 그 전에 그 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대규모의 탈당 사태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어려웠던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불임정당 아니냐라는 위기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누구를 모셨습니까? 삼고초려를 해서 임명진이라고 하는 목사를 더군다나 과거에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던 진보파 목사를 보수우파 정당이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의 부총재를 문도한 목사가 맡았고 문도한 목사는 광주 투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당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 히틀러에게 맞섰던 보온회포 성직자를 포함을 해서 정광훈 목사가 예로 많이 들고 있는 미국의 상하원 정치 제도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미국의 교회가 만들었다는 사실. 미국과 한국은 조금 다르더라도 정의구현사재단, 지금처럼 타락하지 아니하고 초기의 가톨릭 정의구현사재단은 권위주의 정권 때 정치와 사회에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을 했습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공관위원장을 상의해달라는 정도를 정치적으로 타락한 목사라고 보는 바보 장로 황교안. 도덕적인 문제에서 할 말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국내외적으로 막대한 헌금과 후원금을 받는 전광훈 목사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을 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라고 하는 스캔들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스캔들이 생기면 저부터 전광훈 목사를 버릴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단벌 신사 가깝게 검소하고 그리고 교회 사택도 20평이 채 안 되는 아주 허름한 그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황교안 장로는, 황교안 전 대표는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태평양이라고 하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16개월 동안 한 달에 1억 원씩 전관 예우로 돈을 챙겼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누가 더 우월합니까? 감사합니다.